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각종 세금 관련 정보를 매월 전해주시는 손원수 변호사 모시고요. 트럼프 행정부 아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원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이제 11월 9일인데요. 요즘에는 좀 바쁜 철이 지나신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보통 한인 예. 회계사분들이나 세법 관련된 텍스 어토니 변호사 사무실은 요즘 사실은 조금 한가한 시기여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세금보고철도 아니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한가한 철이 맞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이제 저희 사무실은 바쁘세요? 저희가 워낙 일을 잘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고객분들께서 아주 많은 일들을 맡기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은 요즘도 사실 굉장히 바쁘시군요. 많이 바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믿고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세금 관련해서는 아주 100% 많은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건방진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자, 오늘은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들이 여러 번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 가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세제 개편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도에 대선 선거운동 하시면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개편안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로 의회를 통과를 하고 입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슬림 오 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런 세제 개편안이 실제로 법률이 되고 실제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안건 중에서 사실 세제 개편 요거 하나라도 확실하게 정말 매듭을 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연내에 또 연말까지는 사실 의회에 통과되고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고집으로 따지자면 전 세계에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대기업 위주로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던 분이니까 예. 이 세제 개편도 어떻게 보면 이게 대기업들을 위한 세제 개편의 어떤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을 한마디로만 정의를 하자 그러면은 사실 법인세 인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사실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35% 정도 되는데요. 네. 한국이 예를 들자면 한 22% 이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유럽에도 6% 12% 낮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지금 35%면은 상당히 높은 법인세율인데요. 예. 이걸 갖다가 처음에 대선 공약 시에는 한 15% 정도 낮추시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 또는 25%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아직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입법이 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아직 말씀을 통과는 안 된 법안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백악관 그리고 이제 상원, 하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네.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 큰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이런 내용들이 정말 법률이 통과가 돼가지고 정해져도 당장 이제 이번에 우리가 내년 초에 지금 준비하시는 네. 2017년 세금 보고와는 무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 네. 변동이 되면은 2018년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게 이제 2019년 초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 보고하시게 되는
2018년 세금 보고부터 이제 이 바뀌게 되는 개편되는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청취자분들한테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이 개인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개인소득세 제도가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그 변화는 개인 소득세율을 좀 단순화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현재 개인 소득세율은 10%부터 39.6%까지 사이에 7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이 10%, 그다음에 15%, 25%, 28%, 33%, 35%, 최고 세율이 지금 미국 그렇습니다. 39.6%입니다. 네. 이렇게 7단계로 인컴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그레주에이티드 텍스라고도 하고요. 프로그레시브 텍스라고도 하는 게 우리가 누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7단계로 현재 나누어진 것을 갖다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3단계나 4단계 이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3단계로 줄인다면 세율은 각각 12%, 25%, 35%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평균 세율은 조금 내려갑니다. 네. 하지만 최저 세율은 제가 이제 지금 현행 최저 세율이 10%였던 것이 12%가 되니까 네. 저소득층에는 조금 세율이 올라가서 불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최고 세율이 39.6%였던 것이 만약에 없어지고 35%로 낮아지면 그렇습니다. 이제 부자들한테만 좀 세율을 낮춰주는 것도 좀 꽤 많이 낮아집니다. 4.6%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대선 후보 시절에 부자들 경우에 세금을 줄여주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5%보다 좀 더 높은 현행의 그 39.6% 최고 세율을 그대로 이제 존속하게 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 25%, 35% 이것은 이제 상원에서 준비한 의견이고요. 네. 최근에 그 연방 하원에서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마지막 최고 세율 39.6%를 계속해서 존속하겠다. 유지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4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35% 위에 39.6% 하나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세율이 이제 좀 변동이 되고 단순화되는 것 외에 다른 변화들도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 제가 금액 말씀드린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네. 금액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독신자의 경우에 표준 공제 금액이 현재 한 6,350불 정도 되는데요. 이게 12,000불 수준으로 한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기혼자 같은 경우에 독신자 2배인 24,000불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표준 공제 금액이. 그렇습니다. 네. 표준 공제 금액이 이렇게 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자신의 총 수입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 총 수입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총 수입이 뭐 2만 불인 독신자가 있다 그러면 네네. 12,000불만큼 표준 공제 금액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신의 수입 2만 불 중에서 12,000불을 8,000불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나요? 12,000불을 제외하고 네. 8,000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근데 예전에는 이 표준 공제 금액이 독신자의 경우에 6,000 뭐 한 350불이니까 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조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 좋아졌구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네.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공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대신에 기존에 있었던 인당 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인당? 인적 공제. 그렇습니다. 인적 예. 공제. 1인당 공제해줬던 금액이 한 4,000불, 4,050불 정도 됐거든요. 한 사람당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면 네. 뭐 5식구다. 그러면은 4, 5, 20 하면 2만 불 가량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네. 이런 인적 공제가 인적 공제가 없어진다. 이게 없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표준 공제 대신에 받을 수 있었던 항목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표준 공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면은 독신자 12,000불, 뭐 기혼자 24,000불 네. 이런 표준 공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것이냐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저소득자들은 인적공제. 표준공제를 많이 표준공제를 받으셨고 더 많이 받으세요? 더 많이 받으셨죠. 네. 그다음에 인적공제는 사실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었던 누구나 거였고요.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 표준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분들은 항목별 공제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셔서 받으셨는데 예. 이 항목별 공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복잡하니까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오셨어요. 예. 뭐 기부를 많이 하셨다거나 재산세를 많이 내셨다거나 기부금도 거기 그렇습니다.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별 거예요. 공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의료비, 네. 그다음에 기부금,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 네. 집이라든지 주택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세, 그다음에 집이나 주택에 해당되는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이 다 이 항목별 공제에 해당이 됐었는데 이 항목별 공제를 상당 부분, 뭐 거의 대부분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살아남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살아남는 게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기부금 기부 같은 이거는 거.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모기지에 대한 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100만 불 빌린 것에 대한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했던 게 100만 불까지.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이 300만 불짜리 집인데 융자금이 150만 불이다 그러면은 100만 불까지 이자는 공제가 되고 50만 불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주택 융자금 50만 불까지에 대한 이자만 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네. 하겠다. 이게 지금 사실은 또 트럼프 세제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아. 그다음에 주택의 재산세 이건 누구나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계속 존속이 될지 재산세를 내신 것에 대한 금액이 공제가 계속 가능할지 아니면 없어질지 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준비한 안에 따르면 주택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재산세 낸 부분을 사실은 공제를 안 해주게끔 돼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최근에 하원에서 준비한 안에 따르면 프로퍼티 텍스 금액에 대한 공제를 다시 인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결정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없어지는 게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이라고 해서 이 항목별 공제 중에서 주정부에다가 낸 소득세라든지 또는 그 세일즈 텍스라고 하는 이 판매세 이런 것들을 사실 공제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없어진다. 이건 이제 없어지는 게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정부에 낸 세금이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또는 그 소비세,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산다거나 보트를 산다거나 이랬을 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금액들을 이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새로운 세제가 개편이 되게 되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AMT라고 불렸던 사실은 복잡한 세금이 있습니다. 예. AMT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세금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세금 계산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네. 조금 이제 소득이 높은 분들은 AMT라고 해서요.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세법에 따른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해서 두 개 중에 더 높은 걸 내게끔 돼 있습니다. 네. 이게 1969년에 도입이 된 제도인데 그 예전에 이제 부자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세법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세금을 많이 안 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공제들을 없앤 이런 AMT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결혼한 분들 중에서도 그 집안의 소득이 한 8만 불 정도 넘는다든지 독신자들은 한 5만 불만 넘어도 AMT 텍스를 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계속 돼 왔었는데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요건 이제 없애겠다. 지금 예. 현재 이렇게 방향이 잡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정부에 내는 그런 세금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주정부에 내시는 세금은 계속 내겠습니다만은 이제 주정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연방정부 대통령이니까 연방 소득세를 바꿀 수는 있어도 주정부의 세금은 그대로. 네, 주정부는 이제 그대로 세금을 계속 내는 거고요. 예.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전에 주정부에 냈던 소득세라든지 세일 텍스를 연방정부 세금을 낼 때 그것만큼 빼줬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안 빼주겠다는 겁니다. 아, 네, 그게 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예, 내용입니다. 골자입니다. 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을 네. 주로 이제 그 민주당 분들이 많이 사시는 네. 뭐 뉴저지, 뉴욕, 뭐 캘리포니아 오늘 또 보니까는 그 선거에서 예. 민주당이 굉장히 대선 맞습니다. 아주 승리를 거둬서 네. 좀 그런 분들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겨냥하고 있는 것 예, 아닌가. 주정부에 낸 세금을 공제받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부자들이요. 예, 부자들인데 뉴저지, 뉴욕,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프로퍼티 텍스라든지 또는 인컴 텍스, 스테이트에 내시는 인컴 텍스나 스테이트에 내시는 세일즈 텍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그 파란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지역이라서 이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분들의 어떤 세금 세금이 부담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또 반면에 네. 그 만약에 이제 최고 세율 39.6%가 예를 들어 35%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익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시겠네요. 아마도 모스 라이클리 39.6%는 네.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법인에 대한 세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법인세 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예.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는 15%로 낮추겠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 현재 이제 검토되고 있는 안은 20% 또는 25% 수준으로 낮추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25% 또는 20%가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재밌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상당히 많은 그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들이 35%라면 참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걸 다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느니 지금 거의 이 세제 개편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이익을 금년에 보여주지 않고 내년으로 미루겠다. 네. 이렇게들 지금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불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35%면 35만 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금년에 내시면 35만 불인데 네. 내년에 100만 불 이익이 나면은 만약에 20%로 결정이 되면 20만 불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세금 낼 금액 15만 불이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만약에 세율이 낮아질 게 확실하다. 지금 사실은 거의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년에 굳이 이렇게 이익을 보여주지 않고 네. 그 가능한 이익들을 전부 다 내년으로 내년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그런 작업들을 큰 대기업들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대기업들은 사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을 좀 이렇게 미국으로 가져오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예. 지금 굉장히 큰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네. 조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 이외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다른 유럽에 있는 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든지 네. 이런 데 이제 회사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게끔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파나마 페이퍼스 얘기도 나왔지만. 맞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텍스 헤븐이라고 하는데 세금이 예. 아예 없는 아예 법인세가 없는 없는 나라 지역이죠. 없는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예. 거기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게끔 하게 되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예. 그렇게 해외에 이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돈들을 미국으로 아무래도 가지고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돈들을 그냥 한 번에 해외 자산을 미국에 가지고 들어올 때 원타임 세금을 이제 부과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 10%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건 한 12% 정도 예. 요렇게 세금을 내면 그 돈들을 미국 내로 합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세제 개편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세율은 좀 전체적으로 낮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매월 세금 관련 정보를 전해주시는 손원수 변호사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새로운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 전화번호를 제가 네. 847-364-9933입니다. 847-364-9933입니다. 네. 손원수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